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가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19일간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작위 위법 확인 청구해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5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부에 소송을 거신 분이 있어요. 저는 메르스 소송 제기한 문정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변호사 일한 지 한 12년 차 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막 들이받고 싸우는 변호사님들을 주로 만났는데 문 변호사님은 그쪽은 아니시죠? 네. 원래 성범죄 많이 다루셨다면서요? 네, 형사사건, 이 성범죄 사건이 뭐, 우리가 흔히 하면 이제 성범죄자에 대한 뭐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약간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이 좀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형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빈스로 도움이 되는 형사사건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제 일 열심히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진정될 기세도 안 보이고 뭐 새로 신임 총리 황교안 총리님 부임하신 다음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게 그냥 나중에 되면 정책 과오상의 판단이었다. 새로 들어온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시냐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부나 그렇고 현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상의 과오나 과실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상의 과오가 아니라 법률 규정을 봤을 때 정부가 법을 위법한 실수였다는 점을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열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것도 약간 코믹한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어디 가면 조금만 기침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가지고 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저 메르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일 때문에 구치소 접견 가도 자꾸 마스크 쓰고 아니 되게 저도 지금 제가 기침 감기가 지금 한 4주째 낫질 않고 있는데 기침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어디 뭐, 취재하러 가서도 막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더 이상하게 봐요. 마스크 쓰고 기침하고 있으면 막 진짜 격리 대상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을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생활에 큰 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구나 하고 부견이 열이 받았는데 내가 직업 변호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사실 소장을 19일날 접수를 했는데 이제 문의하신 분이 너 일이 되게 없어서 이거 소송 내 가지고 나중에 메르스 환자들 집단 소송 유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진짜 사건 많거든요. 바쁘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피곤하면 계속 기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소송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딱 2시간 동안 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관련 법이 됐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사실 되게 생소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공개를 안 하는 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왜 공개를 안 할까 해서 그 법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법 규정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외로 잠깐만요.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예, 저 국민은 이제 감염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식 있는 국민까지 다.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나 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은 그건 당연한 거죠.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더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피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법 규정이 의외로 너무 잘 되어 있는 거라서 아니 이렇게 법이 있는데 왜 정부가 도대체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에 경과해서 그때 당시 공개했을 때가 이미 환자가 64명, 사망자가 5명이 발생을 했고요. 격리자 2,361명이 발생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데 저걸 정부가 도대체 뭐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냐. 되게 의문이잖아요, 의문.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질타를 했을 때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도 명확하게 사실 나온 내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간에는 뭐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소송을 하면 정부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서가 나오면 정부가 왜 비공개했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던가요? 그래서 뭐 보통 지인들이 이제 법조인 분들이 이제 선후배나 동기분들한테는 굉장히 걱정하는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요. 왜 그렇게 뭐 기획소송 하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보도기사가 너무 많이 나가고 다음에서 탑기사 되면서 리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슈화 될지 몰라서 못 보고 있다가 봤는데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았는데 이제 제 신상을 털어서 굉장히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하여튼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사실은 어찌 보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누구가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혹시 뭐 걱정해 주는 분들은 없어요? 너 그러다 털린다 뭐 이렇게? 뭐 세무조사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담담하게 웃기시는 분이네. 되게 열심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모르셨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게 대신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신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법률에 충실한 그냥 소송이에요. 저 법 규정 보시면 예. 국민이 누구나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 알 권리란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모두가 저 정보를 공개 요청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메르스가 있으면 그 지역을 피해 가고 싶은 그렇죠. 거죠. 아주 네. 기본적인 감염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그걸 19일 동안 경과하지 않은 그런 정보의 행위가 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위라고 하거든요. 공개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만은 6조 2항에 반해서 위법하다. 그게 이제 청구 취지 1항, 그 위법함을 구하는 게 1항이고요. 두 번째 항은 이제 언론이나 그 국민들이 계속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일 동안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도 그러면 그거를 정보 공개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청구서를 어떻게 내고 병원 공개를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 절차란 게 그렇죠. 정부가 만약에 공개 안 하면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청구서라든가 뭐 간단한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화돼 있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제가 이 법을 보니까 법률에는 규정은 잘 돼 있는데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이 법률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실현해주기 위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이 6조 2항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아예 없더라고요, 규정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보기 좋게 국회법은 만들어놨는데 과연 그러면 이 알 권리가 있다는데 알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고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국가는 이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법을 하지 않은 정부의 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두 가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정부가 변호사님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라고 하셨어요. 우리 소송 다 제기해놓고 이제 와서 조심스러운 뭐예요. 네. 혼자 생각할 때 조심해야지. 네,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때 6월 25일자로 새누리당 유이동 의원님이 이 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법에 보면 실제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입법 부작위에 대한 내용들이 아예 그 대통령령이나 그 시행령이나 본법에 아예 내용이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 진료했던 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까지 전부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특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의료인이나 피해자들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법을 굉장히 빨리 입법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아마 입법 부작위 부분은 이미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항 부분은 이미 과거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함을 구하는 건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 유지의 그 의미는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송을 이기면 네. 변호사님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국가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결로 국가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판결로.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히 정부가 이거를 판단상의 오류로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자칫 놓쳤다 이게 아니라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있는 건 정부가 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위법함이 확인되는 거고요. 이 판결이 나오면 다만 추후에 실제로 메르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이라든가 피해자 격리들을 통해서 생업을 종사하지 못했던 분 그리고 사실상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광, 그렇죠. 뭐 공연업계 정말 그게 뭐 추경 예산이 지금 20조를 예상한다고 정부에서 스스로 얘기하다시피 경제적인 타격이나 국가 신인도 추락 뭐 이런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거로 보이고 지금 경실련에서도 그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는 그러면 걸로 변호사님은 그 물꼬를 터주신 거군요. 뭐 승소를 한다면 그렇겠죠. 승소를 한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손해.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는 거를 예, 확인해달라 이런 거죠. 확인한다는 근데 저희 뭐 그럼 행정소송인가요, 이게? 예, 행정소송. 아.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소수 의견에도 지금 부작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예. 소송인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100원짜리 소송을 내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근데 예, 예. 그거랑은 조금 다른 예. 이야기. 여기서는 부작위라는 걸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할 일 안 했다는 거네요, 이게. 그렇게 일반인들은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참고로 개정 입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행정소송은 사실 대단히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메르스 피해자가 아닌데 네. 어떻게 무슨 손해가 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의 국민이라고 제가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알 권리에 대한 거는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알 권리를 침해당한 걸로 해서 이제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좀 어려운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만약에 정말 했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나면 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시작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피해자들이 정말 나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시작할 가능성이 꽤 높죠. 특히 뭐 삼성병원을 상대로 하거나 그죠? 구체적으로 꽤 높은데 그때 변호사님이 끊임없이 다시 소환되겠네요. 변호사님의 이 소송이 네, 만약 위법 확인이 사법부 판단을 받는다면 거의 객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예.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